오늘날 우리는 흔히 야생의 세계를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즉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잔혹한 법칙으로만 인식합니다. 맹수들의 포효, 약탈의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처절한 생존 경쟁.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연의 냉혹함을 각인시키고 종을 초월한 교감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마치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나타난 찬란한 색채처럼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존재 사이에 피어난 예상치 못한 유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웅장한 숲의 수호자로 알려진 거대한 고릴라 실바와 초원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의 어린 새끼.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경이롭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위협과 그 속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굶주림과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하이에나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는 절체절명의 순간, 실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거대한 몸집과 야생의 본능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까요? 우리는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케냐의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 깊숙한 곳입니다. 이곳은 야생동물의 천국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매 순간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호자들은 이 지역을 자연의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때로는 그 균형이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깨지기도 합니다. 털복숭이 털가죽 아래 강철 같은 근육과 깊은 눈빛을 가진 실바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영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센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고뇌와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법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해는 붉게 타오르며 대초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이곳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의 가장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고릴라 실바가 그 단단한 팔에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원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자의 갓 태어난 새끼였습니다. 털 한 올 한 올이 부드러운 솜털처럼 느껴지는 아기 사자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담은 듯 실바의 품에 파고들어 떨고 있었습니다. 숲의 거인과 초원의 왕자. 이 기묘한 조합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눈빛을 번뜩이는 하이에나 한 무리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날카로운 이빨은 곧 닥쳐올 위험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사자 무리에 대한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영역을 빼앗기고 늘 억압받아온 그들에게 이 어린 사자는 복수의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실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토록 연약해 보이는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어떤 용기를 보여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과연 현실일까요? 당신은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처럼 종을 뛰어넘는 헌신적인 보호 본능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냉혹하고 무자비한 곳일 뿐일까요? 혹은 그 잔혹함 속에서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연민과 숭고한 희생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맹목적인 생존 경쟁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생명의 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립보호구역의 숲지기인 코니였습니다.
그는 덤불 너머에서 숨죽인 채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고릴라가 사자 새끼를 보호하고 하이에나의 위협 앞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모습. 그것은 마치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깃든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코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야생동물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피어난 숭고한 이타심,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듯한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벅찬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마침내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을 때 덤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아기 사자의 두 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냄새와 동생의 울음소리를 따라온 형제 사자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을 보호하려던 실바를 공격하는 대신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 세 마리의 사자는 고릴라 실바와 함께 하이에나 무리를 향해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하이에나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맹렬하게 돌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연약한 아기 사자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고릴라와 맹렬하게 포효하는 두 마리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싸움과는 다른 무언가 더 깊고 강력한 힘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결국 자신들의 무모한 도전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뒤섞인 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생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법칙만이 지배하는 곳으로 여기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형태의 연민과 헌신을 발견합니다. 서로 다른 종이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넘어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과연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풍부한 감정들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과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탐구하며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타심과 사랑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사이 마라의 모든 생명체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실바는 여전히 숲의 묵묵한 수호자로 사자 형제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초원의 새로운 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콘이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종족과 환경을 초월한 사랑과 헌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숲지기 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더욱 헌신하게 되었고 실바와 아기 사자가 보여준 용기와 이타심은 케냐의 국립보호구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콘이 촬영한 영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물러간 후 실바는 아기 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콘은 실바의 또 다른 놀라운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바는 단순히 아기 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슬픔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고릴라에게는 이 아기 사자와 관련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숲지기 콘은 실바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가 왜 아기 사자를 보호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콘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실바가 속했던 고릴라 무리가 하이에나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의 새끼 고릴라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과 슬픔은 실바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는 그 후로 줄곧 깊은 고독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버려진 아기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새끼를 다시 만난 듯 본능적으로 그를 보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숲지기 코니 카메라에 담았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숭고한 희생의 진실이었습니다. 실바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피어난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갈망이자 또 다른 생명에 대한 헌신적인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와 사랑을 통해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생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선사합니다. 숲지기 콘이 기록한 이 경이로운 순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다른 생명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바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이 야생동물의 세계에 숨겨진 깊은 유대감과 감정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감동적인 일화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과학계와 동물 행동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의 감정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동물들의 복잡한 심리 상태, 특히 고통, 슬픔, 그리고 상실감과 같은 감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을 넘어 동물들이 가진 고유한 감정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 연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영장류, 그 중에서도 고릴라의 사회적 유대감과 감정 표현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혔습니다. 실바가 보여준 극한의 슬픔과 그로 인한 행동 변화는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친 감정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이전 경험, 즉 새끼 고릴라를 잃었던 사건은 그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생명, 특히 자신과 유사한 취약점을 가진 존재를 마주했을 때 그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통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과 유사한 동물 세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종을 초월한 공감 능력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실바가 아기 사자를 보호했던 행동은 단순히 종족 보호 본능을 넘어선 일종의 종간 공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그는 아기 사자의 취약함과 고통을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결지어 그에게 연민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간 공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동물의 세계에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실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동물들이 우리 인간과 유사한 깊이의 감정을 느끼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 고통받거나 치유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용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존중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윤리적 고민은 동물원에서의 사육 방식, 야생동물 보호 정책,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동물들에 대한 태도 전반에 걸쳐 재고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단순히 철창으로만 인식되었던 공간이 이제는 동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고려한 환경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리 고릴라의 감동적인 행동을 넘어 동물 행동학, 심리학, 그리고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야생의 세계와 그 안의 생명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확장시키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며 때로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실바의 이야기가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인간 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바가 보여준 종을 초월한 보호 본능과 상실의 아픔을 통한 치유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가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마치 숲의 거인이었던 실바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무력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을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헌신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실바가 버려진 아기 사자에게서 잃어버린 새끼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헌신했듯 삶의 큰 시련을 겪은 사람 역시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음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연결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마치 실바가 아기 사자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을 온기처럼 이러한 헌신은 잃어버린 삶의 온기를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더욱이 실바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새끼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아기 사자를 통해 치유받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에 얽매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실바가 아기 사자를 향해 보였던 부드러운 손길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따뜻한 연민과 이해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바는 종의 경계를 넘어 생명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단순히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혹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러한 열린 자세는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실바가 아기 사자를 보호했던 것처럼 당신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는 없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서로를 통해 치유받으며 더욱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실바의 이야기가 동물 세계의 복잡한 감정선과 종을 초월한 유대감을 조명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특히 극복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재탄생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타인의 진심 어린 호의조차 의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장벽은 마치 굳건한 성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진정한 관계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 개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실바가 과거의 슬픔 속에서도 아기 사자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듯 개인 역시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되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타인을 대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배신당했던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대신 이 사람은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정적 회복 탄력성의 발달은 이러한 극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고 난 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바가 새끼를 잃은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사자를 보호하면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았듯이 인간 역시 역경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면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를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번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결성의 재정립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극복은 고립이 아닌 오히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마치 실바가 홀로 슬픔을 짊어지기보다 아기 사자를 보호함으로써 다시금 세상과 연결되었듯이 개인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이러한 연결성의 재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극복과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연결성을 재정립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더욱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이 무엇이든 실바가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헌신과 치유의 과정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실바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종을 초월한 공감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언어, 관습, 심지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때로는 오해를 낳거나 관계 발전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이러한 표면적인 다름을 넘어 상대방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감정, 즉 기쁨, 슬픔, 두려움, 희망과 같은 감정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마치 실바가 아기 사자의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려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종간 공감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문화적 지능, Cultural Intelligence, CQ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문화를 아는 것을 넘어 낯선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서로 다른 비즈니스 에티켓을 가진 두 파트너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지만 다른 쪽은 완곡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기서 문화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소통 방식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대신 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방식을 조절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감정적 공명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바가 아기 사자의 떨림을 느끼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한 팀원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리더는 단순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의 불안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연습하거나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공명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과 연결이 항상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성격적 특성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실바가 아기 사자를 보호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의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비난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즉, 상대방의 행동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려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경청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 의도, 그리고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숲지기 코니 실바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사연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실바의 이야기가 보여준 종을 초월한 공감과 상실을 통한 치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실바가 보여준 헌신적인 행동이 마사이 마라 보호구역의 수호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듯 개인의 변화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야생동물을 단순히 위협적이거나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수호자들이 실바와 아기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